초등학교 전에 이제 그 어떤 놀이동산에 갔다가 한문 아빠가 딱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저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해가지고 난 당연히 모르죠. 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뜻이야 하면서 설명했던 게 그 상황과 아직까지 기억에 나면서 초등학교 때 한자를 좀 되게 재밌게 했던 호감을 가지고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걸 보니 아 우리 아빠가 과학에 문외한이었나? 아빠는 문과잖아. 아빠 문과지? 이것도 중요하죠. 아니 아빠가 그때 과학만 좀 해줬어도 내가 의사가 됐을 수도 있잖아. 또 아빠 때문이야?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이런 게 너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망가졌지 몸이. 나는 방구 끼면 우리 고모가 놀려가지고 방구 맨날 참느라고 내가 가스가 너무 아직도 많이 찬다고. 우리 고모 때문에 그래 우리 고모. 고모님 보시면 어쩌려고. 웃어 넘기시겠죠.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오늘 시간 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전민기 씨가 네. 되게 팬이잖아, 이분 나오시는 분. 저는 이분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좀 약간 미스테리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워낙 즐겨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은 지금 아내도 잘 못 믿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지인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네. 사람 워낙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내의 어떤 관상이 좀 남편을 해하는 그런 관상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정말 많은 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그 전에 와 제가 이 제품 때문에 지금 네. 살아났습니다. 오. 제가 이제 표까지 보냈어요. LDL 건강검진, 콜레스테롤 네. 수치가 실제로 50이 떨어졌어. 사실 저희가 그리고 진짜 효과가 없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기도 민망하니까 광고를 빼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오래 했는데 네. 거의 그 인생을 걸고서 사실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요즘에 아무리 식단 관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먹는 문제예요. 거에 따라서 체질도 있고. 그래서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건강검진 했을 때 이 콜레스테롤 수치 주의 단계인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 또래 때 가장 좀 그런 네. 결과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보니까 저희도 직접 지금 먹고 있고 내돈내산해서 먹었을 때 수치가 그냥 딱 보여요. 낮아지는 게. 그래서 3개월 드셔보시고 내가 이거 효과 없었다 하시면 환불도 가능하니까 네. 이번 기회에 걱정 있으신 분들 구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10,000개 이상의 후기와 평점 4.9점 이상의 제품이니까요. 콜레스타 드셔보시고 이건 피검사하면 바로 수치 나옵니다. 저도 3개월 먹고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아니 그전에는 사실 주의 단계가 아니라 약 먹었어야 됐어. 180이 넘었었습니까? 좀만 더 갔으면. 자연사로 갈 수 있었는데 와 아무튼 콜레스테롤 덕분에 네. 생명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내 혈관이 웃는 그날까지 콜레스테롤엔 콜레스타 와 이분 저는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많은 연예인 보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리 예쁜 여자 연예인 있어도 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나 이분 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팬심으로 기다렸던 그런 분입니다. 네. 자, 오늘 학교 공부보다 중요한 이것 공부라는 주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법의관이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이신 우리 유성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작부터 약간 부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서 아슬아슬하죠, 교수님. 저희가 좀 캐릭터니까 좀 너무 불편하시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많이 놀라신 것 같아. 아무튼 어떻습니까? 제 아내 좀 살인자의 관상이 좀 있나요? 아이, 미쳤어.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출중하시고 너무 다 선화해 보이셔갖고 네. 막 그래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재미있는 농담도 자유롭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 진짜 마음속에 그 어둠의 기운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 농담으로 못하지. 제가 진짜면 농담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죠. 근데 교수님께서 오늘 이 책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법의학자 유성호의 인체탐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책인데 소화기관, 몸의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서를 많이 남기셨을 텐데 이번에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이런 학습 만화? 뭐 이런 책을 만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제가 처음 책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약간 좀 충격적인 제목이긴 한데
그런 책을 내고 또 이제 그 이외에 뭐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 노트,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책들을 냈는데 되게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법의학이라는 거고 법의학 그럼 키워드가 아무래도 부검이다 보니까 네. 또 신체와 몸과 관련된 죽음의 앞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활동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도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죽음이라는 키워드지만 사실은 저는 매주 이제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하니까요. 거기 부검에서 신체를 보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일반 의사와 달리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더 건강이 안 나빠지도록 또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네. 일반적인 의사분이고 저는 반대편에서 아, 이분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또 이렇게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그것도 이제 어른한테 알려줘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몸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지식도 얻고 좀 인사이트도 뭔가 탐구 정신을 가지면 평생 그 아이에게 꼭 의사가 하지 않더라도 큰 이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네. 아이들이 뭐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부모님들이 대답해 주다가도 아 이게 어디까지 대답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됐고 첫 번째 이제 소화기관 한 거는 아이들이 방구 뭐 예를 들면 너무 그쵸. 좋아요. 또 뭐 이런 약간 우리 어른들이 쉽게 얘기하기 힘든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간 아이들에게 흥미를 조금 첫 번째 권부터 일으키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니까 5세, 6세 이럴 때도 보면은 인체책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진짜 좋아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몸에 보이지 않는 곳을 어쨌든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확실히 많다. 그리고 특히 매일매일 하는 행위가 자기가 밥 먹고 소화시키고 똥 싸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면은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남자아이들은 특히 저도 남자아이를 키웠으니까 공룡 그러다가 뭐 기차, 뭐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도 맞아요. 있고 로봇 넘어갔다. 로봇 넘어가고 또 텔레비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죠. 그런 관심을 쭉 이어주는 것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나 인체에 대해서 과학적인 물리학도 좋고요. 또 저희처럼 인체적인 것들도 함께 같이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클지 모르잖아요. 그쵸.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럴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구나 몸이란 건 네. 아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 지금도 아까 이 콜레스타 뭐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안 아꼈어요, 그동안 자기 몸을. 제 몸을 잘 몰랐어요. 네, 보통 우리 어른 돼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약간 어렵고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이 습관을.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왜냐면 우리 몸은 사실 거대한 화학 공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신은 우주를 향해 날아가지만 사실 몸은 땅에 있고 또 거대한 화학 공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무한한 정신 세계를 좀 더 잘 키워주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얘기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딱 요즘 서점 가면은 딱 엄마들이 사주고 싶은 책과 아이들이 자기가 사려는 책에 약간 불일치가 있거든요. 애들은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게임과 관련된 만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엄마들은 어떻게 해서든 글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데 애들은 또 그걸 잘 안 사려고 하면 그때 딱 타협점으로 좋은 책이 요런 책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를 키우시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림이 많으면 처음에 약간의 뭐 또 엄마가 골라주고 아빠가 골라주면 약간 부담처럼 느낄 맞아, 때 일단 안 읽으려고 하고. 맞아요. 네. 또 이 책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예뻐요. 예쁘고 글도 적절하게 있고 또 만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만화책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저 너무 좋아해요. 그쵸. 지금도 집에 많아요. 어떤 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본 유명 작가 야구 터치라든지 터치, H2 그런 거 다 네. 그분 작품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네, 그런 거 읽으면서도 되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도 쌓일 수 있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만화책 많이 읽었는데 저 역사 만화책도 많이 읽고 또 공룡 만화도 많이 읽고 그런 읽은 기억이 좋아서 또 과학 만화 중에 특히 인체 만화도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웹판원 분들이 이제 할부로 팔던 맞아요. 시대라 그 시대보다는 조금 뒤. 아니 저희도 저희도 그때요. 예, 방문으로 네,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맞아.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워낙 똑똑하시기도 하고 아이. 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직접 서점에 가서 골라주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의 인체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한 번쯤 권해줄 만한 애들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제가 구성을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글밥도 좀 상당해요. 한 6대4 정도 얼핏 보니까 비율이 만화가 한 3.5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글밥으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탐구라는 얘기가 들어간 이유가 애들이 꾸룩꾸룩 하잖아요. 또 네. 엄마가 네. 꾸룩꾸룩 하는 거 아빠가 배고플 때 꼬르륵 하는 거 듣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도 소장의 6, 7m다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알려주면 약간 공부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또 내가 우유 마실 때 깜짝 놀라면 왜 뿜을까? 뭐 오.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애들도. 저는 그냥 일부러 놀란 척하고 아내 얼굴에 뿜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또 그럴 때도 궁금하네요, 있습니다. 진짜 그쵸? 저도.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일화가 있으니까 탐구라는 게 들어간 게 네. 일상생활에서 궁금한데 이거 엄마 왜 배가 꼬르륵거리면 배고파서 네. 근데 실제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화랑 연결해서도 알면 좋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장풍쌤이랑 이야기했던 게 과학은 초등학생 때는 관심 불러주는 게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 통해서 인체에 대한 관심 갖고 나면 저희 아이도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독재자한테 꽂혀가지고 그럴 때가 있죠. 또. 히틀러 만화 보고 뭐 그러면서 조선의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쭉 자기가 써보기도 하고. 네, 막 이제는 집의 독재자인 엄마에 대한 또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는 자꾸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래, 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부모 입장에서는 과학을 좀 더 편하게 좀 얘가 익숙해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는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다 문과. 저도 문과고 문과. 여기도 저도 문과고. 문과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과이시면 과학적 소양을 갖춘 게, 얘가 이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설레요. 의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왜 이렇게 설레는지 요즘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다 의사 좋아하시는데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럴 때 과학책 그냥 글자 많은 거 사주면 애들이 안 처음에는 읽죠. 안 읽죠. 에이. 특히 초등학생들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또 쇼츠다 뭐다 이렇게 유튜브도 좀 보게 되고 이건 맞아요. 또 유튜브지만 에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글자 많은 책보다는 약간 섞여 있는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막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람이 이제 주인공이 하람인가 봐요. 스트레스 저희 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맨날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맞아요. 많이 요즘 아이들이 배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배고파서 배가 아픈 건지 체해서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아픈 건지 그 원인을 잘 나는 모르더라고요. 알고 애들이 있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희 애는 이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고 엄마 올 때. 아니 네. 이제 어떤 사이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빠 닮아서 소화기관이 약하게 태어났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어쨌든 그래서 얘가 네. 맨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저도 이거를 과학적인 원리로 제대로 그런 설명해 내용이 주기가 있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자율신경계에 통해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인해서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네, 그 자율신경계에 영향 끼쳐서요. 옛날 교감, 부교감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 자체는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뭐인지 정확히 그치. 모르겠어요. 부교감 선생님은 좀 너그럽고 교감 선생님이 약간 쪼는 듯한 이렇게 이제 보통 외우는데 어렸을 때는. 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부교감 선생님 너그러우니까 네. 그냥 눈물도 나고 좀 천천히 소화도 좀 되는 뭐 이런 느리고 네. 뭐 이런 거고 교감은 화가 많이 난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도파민. 다그치는 네. 스트레스 호르몬 막 이런 다그치는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약간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교감신경이구나. 아빠가 무섭게 하면 좀 애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네. 요게 아마 그 같은 그 에피소드랑 나오면서 왜 그러지 하고 뒤에 글이 읽으면 확실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이거는 정말 우리도 사실은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건 좀 설명을 해주는데 그치. 과학은 좀 유독 취약하니까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두 분께서 먼저 읽고 네. 읽으면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나는 게 태반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뭐 혹시 장에서 세로토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 안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장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구나 이것도 네. 어른이 읽어도 재밌게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먼저 보십시오. 아니 나는 선생님이 우리 아빠 했으면 어땠을까 대화하니까 과학이 너무 재밌잖아. 또 아빠 때문이야? 근데 이걸 나 통해서 지겹다 자꾸. 아이와 진짜 편안하게 대화 나누면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내가 마운자로를 하는데 네. 어. 아이가
이게 어떻게 살이 빠지는지 엄마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리고 왜 식욕이 없는지랑 마운자로랑 부작용 중에 하나가 트름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딱 트름할 때마다 옆에서 우리 애가 마운자로 효과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도 설명을 잘 못 해주겠는 거야. 이제 설명하실 수 있게. 그 내용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저희가 네. 특정 상표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네. 뭐 GLP-1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혈당 조절 통해서 맞습니다. 네. 여기 다이어트를 보시면 배고픔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약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읽어보시면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요거 읽는데 저 빨리 보고 싶어요. 2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아빠가 그건 말이야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뒤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도 네. 들어갔구나. 네,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하도 위고비 마운자로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궁금해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궁금해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가서 한번 정민현님이 네. 먼저 바로 읽어보신 다음에 이런 기전으로 해주는 거야 하고 아빠가 설명해주면 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국영수야 학원 다니고 워낙 애들이 이제 학업에 너무나 지금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인체 원리통에서 사실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게 영리하게 아이에게 좀 과학을 그렇지, 과학적 사고할 수 좀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고 좀 뭔가 과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만 아니라는 걸 좀 일상생활에서. 인지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영수 얘기하니까 네. 국영수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 말고 어렸을 땐 책을 좀 맞아요. 읽히시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3, 40년 전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최근은 아니지만 꽤 됐지만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네. 해봤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주변에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조금 더 정서적으로 뭐 잘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인생에 훨씬 더 그러니까 국영수를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시키면 뭐라 그럴까 약간 부담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맞아요, 가서 맞아요. 네. 오히려 책 같은 걸 많이 읽고 또 문과시니까 또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 사회에 관련된 책들을 함께 읽고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 채널이긴 한데 많은 전문가님들 오셔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그러세요? 때문에 여기서 많은 그런 공감대를 좀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1권인데 소화기관을 가장 먼저 다루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인체라는 게 뭐 저는 뇌도 있고 네, 맞아요. 되게 궁금해할 부분이 많은데 왜 소화기관으로 정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실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장 느끼는 게 화장실 가서 맞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저희 아이도 그랬고 아마 자제분도 그럴 거고 똥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는 까르르하고 어렸을 아직도 때부터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게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아이들이 뭐 배고플 때 꼬르륵 또 방귀 그러면 또 애들이 막 엄마가 껐다 아빠가 껐다 그러면 막 웃고 왜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소화기관을 선택한 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거고 또 봤을 때 가장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끼칠 거고 맞아요.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도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뭐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진짜로요? 맞춰보자. 소화기관 말고 뭐가 우리 있지? 감각 중에 미각, 청각, 시각 뭐 이런 게 있죠. 네. 청각 뭐 이런 게. 근데 잘 모르는 감각 중에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고유 감각이요? 네네. 고유 감각이라는 게 감각의 일종인데요. 내장 장기 중에서 감각 느끼시는 거 혹시 뭐 있으세요? 내장의 감각이요? 네. 여기 심장? 위? 그렇죠. 심장입니다. 아 벌렁벌렁 뛰는 네, 거를 그거- 나는 위가 막 쓰리고 그러는데 그건 느끼는 건 아닌가? 그 위에서 뭔가 잘못 들어와서 목에 그런 거고 고유 감각의 대표적인 건 심장이거든요. 그쵸. 아이들이 막 뛰면 두근두근 엄청 빨리 뛰고 맞아요. 또 예쁜 여학생 보면 특히 남학생들은 두근두근하고 또 여학생도 잘생긴 남학생 보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저는 진짜 고요해요 지금 심장. 안 그래야 뛰는 거 아니야? 아니, 아직까지 뛰면 그 고장난 거예요? 그건 더 심각한 문제죠.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아내한테는 적절하게 아 말하는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래서 네. 두 번째 거는 심장과 혈관 이쪽으로. 재밌겠다. 애들이 막 달리기 할 때 왜 펌프질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뛸 수 있는지 그리고 너무 숨 차면 못 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심장이란 걸 할 생각이고요. 심장과 순환계. 그리고 실제로 애들 심장이 어른보다 더 빨리 뛰잖아요. 빨리 빨리 뛰죠. 뛰어요. 그래서 1.5 배. 어릴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이렇게 기대가지고 엄마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저도 막 아들 야 봐봐 네가
네가 더 빨리 뛰어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태아 때 훨씬 빨리 뛰었을 거야. 아, 기억나시죠? 그치. 태아 때 네. 가면 정말 쿵쿵쿵쿵 막 두두두두두 막 이랬어. 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 5주부터 시작된 한 번도 멈추면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쵸. 그리고 심장도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궁금할 것 같아서 1권은 소화기계, 네. 2권은 심장, 그리고 뇌도 할 겁니다. 또 정재 선생님이 바라본 건 이제 기능 관련된 거고 네. 맞아요. 저희가 관련된 것도 좀 더 구조와 뭔가 좀 이렇게 합쳐지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매주 그 부검을 하니까 네. 심장도 매주 보고 뇌도 보고 매주 소화기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전달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특히 네. 아이들한테. 네. 일단 1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정전부부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권을 저희가 쏩니다. 네. 근데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약간 선착순처럼 드립니다. 드릴까요 이번에?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이래요, 여러분. 네, 알림을 해놔야 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분. 네. 네, 구독이 지금 조회수에 비해서 좀 더디 늘어.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네. 많이 반응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좋은 이벤트 많이 마련할 테니까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웃긴 건 있잖아요. 좋은 책이라고 느끼면 발표 날 때까지 못 기다리고 다들 사시더라고. 많이 사주시면 좋죠, 그죠? 예, 이런 책은 한 권쯤 있어야 됩니다, 집에. 욕심 같아서는 인체 전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읽고 또 많이 뭐 흥미롭게 하면서 인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좀 기획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 책 읽고서 나중에 제2의 유성호 박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보다 잘 돼야죠. 노벨상도 나와야 되고요. 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또 교육 채널인데 인체 지식이 좀 교과 과정만큼 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당장 시험 보는데 뭐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약간 요런 거 하면은 10만 나오다가 한 8만 정도는 아주 살짝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미약하긴 한데 저희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하거든요. 시험에 나오지 무조건. 초등학교 때도 사실은 기억이 나시잖아요. 아밀라제 뭐 이런 거 아밀라제. 기억나시잖아요. 네. 뭐 그다음에 뭐 펩신 뭐 이런 것도 기억나고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생명과학 이런 데서 자세히 배웁니다. 다 연결되죠. 연결됩니다. 근데 그때 배우면 이거 시험이잖아요. 그냥. 네, 근데 맞아. 어렸을 때 맞아. 독서로 여기 주인공이 한결이라는 의사가 갑자기 몸이 작아져요. 혹시 그런 만화 보신 적 있나요? 앤트맨 같은 영화는 봤어요. 아니, 일본 만화 중에 몸이 작아지는 거? 네. 뭐 있어요? 명탐정 코난이라고요. 코난! 네. 코난이 작아져? 네, 명탐정 그래요? 코난이 원래 고교생 탐정인데 어른이었어. 갑자기 검은 조직에 의해서 몸이 작아집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한결이라는 네. 아주 뛰어난 의사가 약간 근데 뛰어나긴 한데 약간 건방지다? 너무 자신감 넘치는구나. 왜냐면 똑똑하니까. 근데 갑자기 몸이 작아지고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하면서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시험도 참 중요하고 그런데 지식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세계 만화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세계사 만화를. 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이제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한데 라떼는 그러니까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시험 볼 때 세계사 시험을 보는데 학력 네. 대학 입학할 때 근데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쳐도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더니. 한 10번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장면 하나도 생각나거든요. 뭐 이렇게 파마머리한 영국 사람이 뭐 쾅쾅 대장전 뭐 이런 했던 기억이 나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한결이가 작아졌고 근데 한결이가 배 아프네 어떻게 치료하지? 이장님이 몸이 아픈데 충수염이란 걸 앓고 있는데 충수염이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낄낄대면서 보는 지식이 나중에 오히려 그거 진짜 영향이 있다고 느낀 게 제가 한 6살 때인가 아버지가 그냥 그 영어 테이프랑 만화로 된 책을 그냥 나한테 던져줬는데 그거를 진짜 한 몇천 번 들었나 봐. 그 나중에 진짜 영어를 너무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전에 이제 그 어떤 놀이동산에 갔다가 한문 아빠가 딱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저 뭐라고 써있는지 아니 해가지고 난 당연히 모르죠. 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뜻이 하면서 설명했던 게 그 상황과 아직까지 기억에 나면서 초등학교 때 한자를 좀 되게 재밌게 했던 호감을 가지고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걸 보니
아, 우리 아빠가 과학의 문외한이었네. 아빠는 문과잖아. 아, 아빠 문과지? 아, 이것도 중요하죠. 아니, 아빠가 그때 과학만 좀 해줬어도 내가 의사가 됐을 수도 있잖아. 전민기 씨가 의사가 됐으면 우리 사이가 훨씬 우리는 좋았을 텐데. 문과니까 우리 아들 네. 이거 무조건 읽혀줘야 돼. 세계사 책도 사주시고, 네. 운동책도 사주시고, 또 요 책도 사주시면 어떨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관심을 갖게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다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몸을 알면 나중에 예를 들면 과학자가 되든 뭐 축구 선수가 되든 예를 들면 축구 선수라 그러면 내 근육이 어디에 있고 또 이 근육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그래. 또 나는 뭘 먹어야 되고 또 내 심장은 어떻게 뛰는 거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한다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과학자가 돼도 내 뇌는 어떻게 하고 난 지금 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하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그게 내 몸을 아는 거, 인체를 아는 게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들도 요즘 스키 선수가 되겠다고 스키를 그 겨울 내내 좀 열심히 탔거든요. 요즘은 또 스키 선수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스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무릎이나 네. 아니면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뭐 스키 선수가 될지 안 될지 제 네. 남동생도 어렸을 때 문방구 주인이 꿈이었는데 지금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이제 관심 있을 때 막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가 되고 싶어도 잘하고 싶으면 평생의 취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심장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형식으로 내 눈, 그거를 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맞네. 인체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게 이 아이가 평생을 뭐 스키 선수가 될 수 있지만 네. 즐거운 취미 생활로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든 사실 인체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거는 도움이 되면 됐지 이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이런 게 너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망가졌지, 몸이. 나는 방구 끼면 우리 고모가 놀려가지고 방구 맨날 참느라고 내가 가스가 너무 아직도 많이 찬다고. 우리 고모 때문에 그래, 우리 고모. 고모님 보시면 어쩌려고. 웃어 넘기시겠죠. 예. 자기를 아낄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게 자기 몸을 아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 원치 않으시죠, 자제분이. 그쵸. 그렇죠. 아무도 술 많이 먹기를 원하는 분도 네. 아무도 없고. 없죠. 그렇듯이 이 안에 있다 보면 아 이렇구나 내 몸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면서 자기 몸을 아끼고 그게 평생의 자산, 건강이 평생의 자산이 된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 인체를 공부한다는 건 내 자신의 토대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 몸을 평생 아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건 의대 관련 애들이 보는 거야 그렇게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요. 의대 가는 친구들도 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아끼고 싶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사회에서 멋진 사람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면서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 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또 활발해야지 자존감도 높은 아이가 되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인체 원리가 나중에 보면은 뭐 생물화, 그다음 물 이런 거 다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학문이 연결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중학교 교과랑도 또 연결이 돼요. 그럼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이왕이면은 편하고 뭐 이렇게 내 몸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더해서 그치. 나중에 과학에 대한 흥미까지 가져간다면 그래서 나중에는 뭐 계속 된다면 시리즈가 유전이라고 왜 우리 어렵잖아요 유전이 어렵다고 근데 되게 생각하잖아요. 관심 있는 관심 분야예요.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꼭 내주셔야 돼요. 맨델만 기억나고 그러니까 맨델이 뭐 이렇게 맨델 법칙에서 유전학. 유전 네. 그것만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발견된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근데 뭐 후생 유전학이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쉽게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이게 기획이 되면 네. 그 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러면 면역도 궁금하잖아요. 그쵸. 염증 이런 것도 궁금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이라 이 면역과 관련된 부분, 바이러스 이런 것도 애들이 되게 맞아요. 좋아하거든요. 염증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네.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함께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욕심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지 또 가능하니까. 아니 근데 워낙 이제 아울북은 사실 책 잘 만들기로 맞아요. 유명한 아이들이 딱 알거든요. 아울북 하면은 이제 책을 재밌게 잘 만드는 출판사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유전 면역은 좀 꼭 내주셔야 되는 게 부모들이 뭔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저건 너 닮아서 그렇다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그럼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제 비염이 심한데 네네. 저는 이걸 아니까 아이의 그 비염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어머님은 코가 뻥뻥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덜 이제 중요시 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또 본인은 눈이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 눈 나쁜 거에 초점이 가 있고 그럼 좋네요. 네. 아빠는 코도 신경 써주고 엄마는 눈도 신경 써주고.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과 면역에 관한 건 벌써부터 흥미로운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꼭 이제 유전도 면역도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네.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우리 엄마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아, 제가 의과대학에 간 거는 네. 사실은 뭐 집안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다 문과고 제 동생들도 이제 문과를 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읍내에 나가면 제일 부자가 의사였대요. 그때도 이제, 네, 그때도 뭐 그랬나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 왜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쵸. 부모님 뭐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이제 어머니가 또 책도 그런 쪽으로 많이 사주셨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머님의 계획은 첫째 아들은 의대, 둘째 아들은 이제 법 쪽에 뭐 이렇게 그대로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양육 방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아, 책을 책을 많이 사주고. 사주셨어요. 근데 뭐 거의 옛날 방식이지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시고 책 많이 읽고 항상 북도 사주고 뭐 이랬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를 그래서 갔죠. 그냥 아버지는 법대를 가기로 원하셨는데 네. 옛날 분들은 법대를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좌지우지하는 집안이라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뜻대로 이제 의대를 갔고 의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특히 이 파트가요. 아니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사실은 의대 가면 되게 길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꼭 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처럼 법의학도 있지만 인문사회의학이라고 그래서 그냥 윤리랑 역사하는 분도 있고요. 아, 의대 그래요?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방의학이나 왜 정은경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네. 저희 선배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방의학이나 의료관리학이라서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기초의학이라고 그래서 실험과 이 탐구만 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의학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영상의학이라든지 그쵸. 병리과 같은 경우는 안 봐요. 그러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자분들을. 그리고 진단검사의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해서 저는 되게 재밌었고 적성에 잘 맞았는데 네. 근데 이제 원래 졸업하기 직전에는 정형외과나 네. 감염내과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다 보니까 누군가 낫게 하는데 희열이 좀 있더라고요. 누군가 치료를 정형외과는 뼈가 부러지거나 뭐 종양이 있으면 진짜로 수술함으로써 되게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감염내과도 항생제라는 게 있으니까 약을 썼을 근데 맞아요. 때. 나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나온 대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인데 졸업하기 직전에 배우는 과목이 법의학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완전 꽂히셨구나. 네, 꽂혔고 근데 또 교수님한테 찾아뵈서 전망이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손 꼭 잡으면서 지금이 제일 안 좋지만 네가 열심히 하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아니요 거니까. 블루오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는 없는 네. 분야긴 한데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뭔가 환자들한테 많은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과는 왜냐면 돌아가셨으니까 다 그쵸.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과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 한 7, 8년째 하고 있는데 네. 좋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같은 업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많아요? 않죠. 얼마? 60명이 안 되죠. 60명이 안 네, 돼요. 현역은.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저보다 교수님이시니까. 훌륭한 분도 많으신데 샤이하니까 잘 안 나와요. 아, 근데 대중적으로는 어쨌든 유성우 교수님이 가장 좀 근데 이쪽에서 이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좀 궁금해서. 국립과학사연구원에 34분의 법의관이 계시는데 네. 여자분이 몇 명일 것 같아요? 34명 중에. 저는 없을 것 저는 이 같아요. 질문 왜 했냐면은 전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나 없을 것 맞아요. 같아. 여자가 더 많아요. 24명입니다. 그래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왜 그랬냐면 이 말 하려고 했어요. 제가 언론재단에서 기자교육 갔는데 마지막에 그 부검을 하는 현장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내장 네, 그게 이제 그런 걸 어떤 했어? 거기에 그런 이제 포스인데 그때 이제 남자 여자 많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남자들이 더 많이. 아, 그래? 그거는- 오빠 또 미조신경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뇌 쪽 할 때 나는 나왔는데 나중에 나와서 내가 관찰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거의 한 오래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이게 뭔가 남녀 차이가 있나?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성분, 요즘에 남녀 평등 시대니까 네. 여자분들이 그런 거를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의과대학에 여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쵸.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정원이 10%밖에 안 됐거든요, 여학생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에는 뭐 거의 반 가까이 들어오니까요. 뭐 반은 안 되지만 조금 가까이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는 남녀가 동수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직업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는 남자한테 요구되는 게 조금 그럴 더 수도 경제적인 있겠네요. 것도 네. 있고 또 근데 여자분들은 남편이 의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그냥 흥미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게 조금 더 클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제 직업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좋은 직업인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거는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나 아니면 국립과학사연구원의 공무원으로 있어야 되니까 예수. 적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많다고 다른 과에 그러면은 비해서는. 그 사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아쉬워하시나요? 사모님 막 성형외과 의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이 안 해요. 피부과 의사시고. 제 아내는 그냥 좋아합니다. 제가 이 그래요? 길을 걸어먹고 또 뭐 여러모로 뭐 잘 서포팅을 저도 서포팅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좀 더 웃게 해드리는 방법. 제 구입을 통해서 가만히 계세요, 교수님.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책 구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읽어서 아니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분야엔 또 기피 현상이 있고 저는 이런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네.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는 없어, 근데. 나도 이해는 하지. 네. 그러니까 많이 사주시면 이 후학도 양성해 주시고 아까도 봐봐 교수님도 마지막 시간에 그 교수님이 손잡고서 딱 해가지고 사실 인생이 바뀐 걸 수도 맞아, 있으니까. 맞아. 저 잘했죠? 아우 예. 나 뜨겁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근데 시체를 한 달에 몇 구나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국립과학사연구원이랑 MOU를 맺어서 그래서 4대문 안에 네. 뭐 종로, 해와, 동대문, 북쪽으로는 도봉, 아래쪽은 성동, 광진, 용산 여기까지 하는데 월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는 조금 노인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돌아가실 수도 있고 꽃피는 봄에는 살짝 적어지고 차이가 그래서 평균을 내자면 저희가 한 300~400건 하지 않을까 한 1년에 1년에. 근데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어. 이쪽이 아무래도 대중적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법이야. 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더 많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미국도 되게 이 비인기예요. 그래서 저희 그래요? 이제는 성인 의사가 됐지만 여학생이 미국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법의관으로 아주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일본도 이제 문무성이라고 정부에서 과학사업 1호가 법의학자를 좀 만들자 그런 거가 될 정도로 아무래도 인기가 없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시신을 다룬다는 게 약간 첫 번째 허들이고 두 번째 허들이 국가 공공정책과 관련된 영역이다 보니까 이익을 취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외국도 아주 인기는 아닌데 그래서 외국에서 오면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한국에서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근데 미국도 연봉이 아시다시피 국가 시스템 안에서 하기 때문에 뉴욕이 아마 26만 불일 거예요. 처음에 초봉이. 그런 것까지 알고 계세요. 26만 네, 불. 근데 그래도 못 구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의사가 훨씬 많이 버는 그쵸.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 물가도 훨씬 더 저기 미국에서 하니까. 26만 불이면 사실 그치. 살기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인의 가족들에게는 그래도 그 고인의 마지막의 모습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범죄였다면 사실은 범인을 잡는데도 또 큰 역할을 하는 직업이기 그치.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법의관 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막상 의대 보내시면 울세라 나는 써마지 아니에요. 뭐. 난 피부과 갔으면 어머니가 좋겠는데 그렇다. 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둘은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교수님. 아무튼 이렇게 정전부 난장판 육아에서 우리 유성호 교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난 상상도 못 했는데 맞아요.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정전부 와서 사실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쓴 건데 실제 학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들은 기회도 됐고요. 또 홍보도 잘 해주셔갖고 뭐 제가 홍보를 하려고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평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피드백 예를 들면 유전이나 면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도 주셔가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가 이 시리즈가 잘 되고 또 확장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자, 오늘 구독, 알림 설정하신 다음에 오늘 선착순을 드린대요. 맞아요. 10명에게 딱 선착순 드린다고 하니까 그 이유 내가 세보시면 알잖아요. 아, 나 11번째구나. 사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또 구매 링크도 걸어둘 테니까요. 여기 네. 통해가지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요거 잠깐만요. 뭐야, 이런 거. 이거? 우리 또 엄마들 이런 거 중요하거든. 이거 중요하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6살 이후로 이렇게 딱 브로마이드 그래. 형태로도 왜 포스터 옛날에 형태 되어 이렇게 돼 있어. 있어서 이거 열면은 그 안에 그래, 설명이 있었던 거 우리도 맞아. 있었잖아. 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거는 소화기관 관련된 이거는 책 안에 들어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